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대정해상 풍력 사업을 놓고 도의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 발전 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대정읍 무릉 1, 2부터 동일 1, 2까지 대정읍 해안가 5개 마을 앞바다에 200메가와트 규모로 추진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주민 반대에 결국 재작년 동일 1, 2 해상에서만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해 100메가와트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해 지난해 9월 도의회는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6개월째 심의가 미뤄지자 찬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도의회가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찬성 주민들은 대정읍 일대의 양식장 증가로 수질이 나빠져 어획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시설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년 전 우리에게 골칫덩어리만 여겨졌던 바람이 풍력 발전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라며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들 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풍력발전기 때문에 어선 사고 위험이 높고 마을 내 송전선 설치에 따른 전자파 위험도 높다며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측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일 뿐 주민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잘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안내는 배가 일절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의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업체가 믿을 수 없다는 거면은 그 나무 발전이 주도됐으니까 나무 발전에 지금 하고 있는 풍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졌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거고요.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서 도의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제주 노선 항공기 탑승률이 호전되고 관광객 감소세도 줄고 있음에 따라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합니다. 다른 지역 공항과 지하철, 영화관 등에서 감염병 청정 제주 이미지를 집중 홍보하고 128억 원을 들여 제주관광 온라인 할인 행사 등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수락하면서 다시 중앙정치에 복귀했습니다. 임기가 2년이나 남은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보니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을 중심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임명된 원희룡 지사도 출범식에 참석해 중도 보수 새 결집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4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후 2년 만에 당적을 갖는 것입니다. 당의 최고위원은 정기회의는 물론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도정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상적인 회의 참여 때문에 도정이 소홀하지 않도록 대표님께는 이미 도정에 긴급한 일을 하고 부닥칠 때는 못 올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간접으로 메시지를 전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인데다 현직 지사가 최고위원직을 맡는 것도 이례적이고 도민과의 약속도 깬 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초비상이고 제2공항 문제 등 지역 혈안이 산적해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그런 최고위원직을 수락을 하면서 동시에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큽니다. 지역의 혈안도 많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문제부터 중앙정치와 지방행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원 지사. 지역 민심만 잃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 후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를 김항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 차주홍입니다. 왜 출마하게 됐느냐면 국회의원으로서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남북 통일이 되면은 국방비가 지금 예산이 한 5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50조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노인복지에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무상으로 해서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생계비를 유지할 수 없는 감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생계 유지에 이제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80만 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를 국가가 보존하는 그러한 육성법을 만들겠습니다. 막노동에서 학원 강사를 걸쳐 휴업에 있는 택시회사를 인수하였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사 관계가 대립되었지만 잘 타협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 25년 동안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실천한 약속한 공약을 굳건히 이루어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살고 있고 근로 지급 총액에서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이 원활히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차차차 다 함께 차주홍.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취소하거나 연기했던 일부 행사를 재개합니다. 제주도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와 국제철인 3종 경기, 제주시 이장단 협의회 등 미뤄졌던 각종 스포츠 대회나 행사 일정을 조정해 개최합니다. 또 운영을 중단했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무료 급식소 등도 단계적으로 정상 운영할 방침입니다. 포근한 겨울을 보내던 제주에도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른 봄꽃들은 추위에 몸을 움츠렸고 갑작스런 눈 날씨에 출근길 시민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부셨던 노란 봄꽃 위에 소금을 뿌린 듯 흰 눈이 쌓였습니다. 가녀린 꽃줄기는 매서운 바람에 생기를 잃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던 봄녘 들녘은 그제부터 몰아친 강추위에 다시 겨울의 한복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 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눈이랑 유채꽃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경험이 흔치 않고 그래서 뭔가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중턱에 있는 골프장은 밤사이 하얀 눈밭으로 변해 골프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파묻혔습니다. 제주 산지는 물론 해안 지역까지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도내 골프장 20여 곳은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저희가 영업이 잘 됐었는데 오늘 첫 휴장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횟수로 서너 번 정도는 휴장을 했었거든요. 1m가 넘는 눈이 쌓인 한라산은 올라갈 수 없게 됐고 한라산 횡단도로도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시내에는 쌓인 눈이 얼어 출근길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습니다. 따뜻했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추우니까 너무 춥지요. 이제 그거 이제 못 견딜 만큼 그렇게 추워.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데다 제주를 잇는 다른 지방 공항에 눈이 쌓여 항공기 20여 편이 결항됐고 백길도 끊겼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전까지 산지에 최고 30cm의 눈이 더 오겠고 내일쯤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점포는 차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데요. 그러나 교통체증 구간이나 내리막길 등 사고 다발 구역까지 우후죽순으로 점포가 들어서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정오를 넘긴 시각 여수의 한 드라이브스루 점포.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차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까지 뒤섞여 도로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해당 점포가 있는 이곳은 교차로와 큰 도로가 위치해 있어 여수에서 통행량이 몰리는 곳 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짜증내는 기억이 있었어요. 많이 밀리니까. 끼어들려고 그러면은 직진하는 차들이 많으니까 양보도 안 해주고. 여수의 또 다른 드라이브스루 점포는 내리막길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속이 붙은 차량이 드라이브스루 입구로 들어가려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가게 출구는 교차로와 맞닿아 있어 차량이 교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 따르면 두 점포가 위치한 곳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잦은 구역. 하지만 드라이브스루 점포들이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교차로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드라이브스루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 외에 세부적인 규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와 있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축에서는 그게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늘어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점포. 편리함도 좋지만 주변 교통 여건과 안전을 고려한 세부적인 입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아침 도로 통제 구간이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1100도로는 전면 통제된 상황이고요. 516 도로와 한창로, 비자림로와 제1산록도로, 명림로를 이용하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 등 월동 장비를 반드시 구비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도로에도 결빙된 구간이 많은 만큼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아침까지는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1에서 5cm가량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한낮 체감온도도 4도에 그치겠는데요. 여기에 내일 아침까지는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이 낮겠고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3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0도, 북부와 동부가 8도, 서부가 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서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은 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도 최대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강풍으로 인해서 항공편 연결편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고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경영 안정자금 2천억 원을 융자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융자는 기존 대출과 관계없이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이며 대출 금리에서 2.1%를 제주도가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최근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자가 번복된 것과 관련해 신규 임용교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어제 열린 중등 신규 임용교사 직무연수에서 올해 중등교사 합격자 발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마음을 졸였던 신규 교사들과 모든 응시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7일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체육과목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성적 오류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합격자 명단을 2차례 바꿨습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 교수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제주대는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김모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김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2016년 2월 제자들이 창업 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제주대는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